안녕하세요. 지난 주말 잘 보내셨나요? 주말에 시작을 알리는 스포츠24 류지연입니다. 썬더랜드가 거한 맨유를 상대로 13년 만에 값진 승리를 챙겼습니다. 승리의 주역, 바로 기성용 선수였는데요. 선발 출전한 기성용, 85%의 패스 성공률로 풀타임 맹활약하면서 최고의 선수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반해 맨유는 일주일 사이에 토트넘과 스완지시티, 썬더랜드에게 차례로 무릎을 꿇었는데요. 이젠 동네북으로 전락한 맨유의 경기, 지난 빅매치 하이라이트로 함께 하시면서 스포츠24 시작하겠습니다. 라이벌 아스널과 토트넘이 FA컵 64강에서 만났습니다. 첫 골은 전반 31분 아스널에서 나왔습니다. 나브리의 패스를 받은 카솔라가의 강력한 왼발 슈팅이었습니다. 아스널이 후반 17분 추가골을 터뜨립니다. 데닐 로즈의 실수를 놓치지 않고 로시키치가 공을 빼앗은 뒤 약 40m를 질주하며 멋진 골을 뽑았습니다. 아스널의 월컷은 부상을 당해 교체되는 과정에서 토트넘 팬들을 자극해 도마에 올랐습니다. 경기 막판까지 웨질은 골을 넣기 위해 노력했지만 더 이상 추가골이 안 나왔고 2대0으로 아스널이 32강에 올랐습니다. 맨유가 홈에서 처음으로 스완지시티에 지면서 불명예스러운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스완지시티의 라우틀리지가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맨유는 4분 뒤 비트너와 치차리토의 합작으로 동점골을 만들어냅니다. 후반 파비우가 거친 태클로 퇴장당하면서 경기는 스완지시티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결국 후반 45분 스완지시티의 결승골이 나왔습니다. 보니의 골로 스완지는 FA컵 32강에 진출했습니다. 메시가 부상 복귀전에서 두 골을 터뜨리며 왕의 귀환을 알렸습니다. 바르셀로나는 구강컵 16강 1차전에서 헤타페를 상대로 전반 8분 만에 파브레가스가 선제골을, 후반 18분에 페널티킥까지 얻어냈습니다. 파브레가스가 침착하게 골을 성공시켜 2대0으로 앞서 나갔습니다. 후반 교체 투입된 메시는 후반 종료 1분 전 복귀골을 넣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3분 뒤 메시가 홀로 볼을 몰고 갑니다. 수비수 4명이 메시를 에워쌌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메시는 2득점을 올리며 팀의 4대0 대승을 이끌었습니다. 삼인의 프리뷰 3세판 시간입니다. 먼저 농구 3세판과 함께 하시죠. 네, 오늘 낮에 열릴 남자 프로농구 3경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최용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공동 9위 KGC가 지금은 꼴찌지만 우승 후보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 들리던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예, 이번 시즌 프로농구가 유례없는 치열한 선두 경쟁과 중위권 싸움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말이 나왔는데요. KGC는 최근 들어서 팀의 분위기가 살아나면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어요. 게다가 1월 29일 날 박찬희 선수가 군에서 제대해서 합류할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완벽한 우승에 가까운 선수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 6위로까지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되면 우승도 바라볼 만한 전력을 갖추게 된다. 이런 얘기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농구가 굉장히 흥미롭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통신업계 라이벌전으로 만날 때마다 뜨거운 승부를 연출하고 있죠. SK와 KT의 경기 한번 짚어주시죠. 네, 상대 전적에서는 SK가 2승 1패로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KT는 4대4 트레이드 이후에 전력이 안정되고 있어서 이번 경기에서는 치열한 접전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홈팀 SK는 에런 헤인즈가 자체 징계를 마치고 복귀했다는 점에서 호재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에런 헤인즈는 징계를 받기 이전까지 팀의 많은 득점을 해결해주면서 좋은 역할을 해줬었는데요. 경기 감각이 완벽하진 않겠지만 SK 입장에서는 이제부터 용병 2명을 번갈아 기용하면서 다양한 전술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SK는 KT전에서 골밑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좋은 결과를 얻은 경험이 많습니다. SK가 이길 때마다 심스와 최부경이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렸고 리바운드 싸움에서도 상대를 압도를 했는데요. 이번 경기도 심스와 최부경, 김민수 선수가 골밑에서 제 역할을 잘해준다면 SK가 경기를 잘 풀어나갈 듯합니다. KT는
외곽 득점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팀입니다. 3점슛 성공률이 41.2%로 10개 구단 중 1위인데요. 외곽 득점이 잘 되면 경기가 잘 풀리지만 반대로 안 들어가기 시작하면 경기가 꼬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즌 세 번째 맞대결에서 KT가 SK를 잡을 때 조성민 선수의 맹활약이 있었는데요. 조성민 선수는 당시 3점슛 10개를 성공시키며 혼자 43점을 책임졌습니다. KT가 가진 또 하나의 장점은 4대4 트레이드로 교체했던 팀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태풍이 팀 전술에 적응을 하면서 멤버들의 고른 득점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오용준, 송영진까지 득점에 가세하면서 팀이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KT의 근소한 우세를 점쳐봅니다. 네, 최영석 기자는 KT의 근소한 우세를 전망해 주셨는데요. 다른 기자들 어떤 의견을 주셨을까요? 농구 3세판으로 함께 확인하시죠. 최용석, 이원만 기자, KT라는 이름으로 뭉쳤습니다. 최용석 기자는 서서히 빛나는 트레이드의 효과를, 이원만 기자, 태풍 만난 조성민의 활약을 응원해 주셨고요. 이경재 기자, 응답할 것 헤인즈가 라며 SK의 승리에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최하위 동부와 중위권에 있는 전자랜드와의 경기입니다. 시즌 상대 전적에선 전자랜드가 조금 앞서 있죠? 예. 전력만 보면 동부가 앞설 것으로 모두 예상하고 있는데 전자랜드는 시즌 최다 연패가 3패일 정도로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팀입니다. 어떤 상대를 만나도 쉽게 물러서지 않고 있다는 뜻인데요. 9일 SK에게 75대 66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전자랜드의 힘은 수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끈끈한 짠물 수비를 펼쳐서 상대를 곤혹스럽게 만드는 스타일인데요. 이번 시즌 평균 실점이 71.6점으로 10개 팀 중 4위에 오를 정도로 탄탄한 수비력을 자랑합니다. 공격에서는 용병 포엘과 로드가 공격을 주도적으로 펼치고 국내 선수들은 빠른 패스워크로 팀 득점에 가세를 하고 있는데요. 정영삼, 박성진 선수 등이 외곽에서 분전하면서 득점이 분산되는 강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부는 발목 부상을 입은 김주성 선수의 출전이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주성 선수는 9일 가벼운 운동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정상적인 러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자랜드와의 경기에서 출전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만약에 출전을 한다고 해도 긴 시간을 소화하기 힘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동부는 김주성이 출전한 경기에서 전자랜드를 상대로 고전한 적이 있습니다. 이 두 경기를 졌는데요. 김주성이 없는 상태로 전자랜드를 상대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골밑의 높이가 좋은 동부는 전자랜드와의 경기에서 2점슛 성공률이 48%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 아킬레스건입니다. 김주성의 빈자리를 대체할 이승준 선수의 활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전력이 좋은 전자랜드의 1승이 예상됩니다. 네, 최용석 기자는 전자랜드의 승리를 점쳐주셨는데요. 다른 기자들은 어떤 의견을 주셨을지 함께 보시죠. 네, 전자랜드에 대한 칭찬, 압도적으로 많은 한 줄 평들입니다. 이경재 기자, B급 실속 있는 향연, 최용석 기자, 조직력이 우선, 이원만 기자는 동부는 전자랜드의 재물이라는 평으로 모두 전자랜드가 이길 거라고 입을 모아주셨네요. 네, 이번엔 중위권 경쟁을 펼치고 있는 두 팀이죠. KCC와 오리온스의 경기 살펴볼 건데요. 두 팀한테는 양보 없는 한판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경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예, 중위권에서 치열한 순위 싸움을 하고 있는 두 팀입니다. 일단 홈팀 KCC는 부상을 입었던 김민구와 강병현 선수가 경기를 거듭하면서 감각을 회복하고 있다는 점이 무척 고무적입니다. 김민구와 강병현 선수는 시즌 초반 KCC의 상승세를 주도했던 선수들인데요. 이 선수들이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한 이후 KCC는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최근 이 선수들이 차례로 합류하면서 서서히 예전의 득점력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 KCC의 문제는 높이입니다. 포드 윌커스 선수를 주로 기용하는 데다 센터를 책임지고 있는 데리언 타운스 선수가 기대에 못 미치면서 번번이 높여서 밀리고 있습니다. 외곽포가 터져도 경기가 잘 풀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가드는 많지만 장신 포드와 센터가 부족한 KCC의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반면에 오리온스는 4대4 트레이드 이후에 완전한 안정세에 접어들었습니다. 트레이드 이후 최진수 선수까지 살아나면서 오리온스가 중위권의 강자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오리온스는 포인트 가드를 제외한 4명의 주전 선수가 190 중반 이상의 장신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높이에서만큼은 어느 팀에도 밀리지 않고 있는 장신 라인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장재석 선수는 트레이드 이후에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KCC의 파워포드들이 신장이 크지 않기 때문에 2m에 육박하는 장재석 선수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가드라인에서는 KCC가 우세해 있지만 포워드 센터는 확실히 오리온스가 앞섭니다. 4대4 트레이드 이후 첫 대결인데요. 최근 팀 분위기도 오리온스가 좀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저는 오리온스의 우세에 조금 더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네, KCC와 오리온스의 맞싸움, 다른 전문가들 어떻게 예측하셨을지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이번에는 이경재, 최용석 기자가 오리온스로 입을 맞췄습니다. 이경재 기자, 트레이드 효과 팍팍이라며 최용석 기자, 골밑에 강한 오리온스에 각각 공 3개, 4개씩을 주셨네요. 이원만 기자는 충전 완료된 김민구, 강병현이 있어 KCC가 이길 거라는 평 주셨습니다. 이어서 지난주 3인의 프리뷰 3세판의 예측 경기 결과입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주 예측은 모두 흑역사를 기록했습니다. 이원만 기자가 KT의 승리를 맞춰서 유일한 승리자란 마리오! KGC는 1점 차로, 전자랜드는 5점 차로 이기면서 기자님들의 풀을 죽였단 마리오! 마지막으로 마무리한다면 다음번엔 성적 엄청 오를 거란 마리오! 네, 좀 안타깝습니다. 매번 모니터로 예측 결과를 지켜보시다가 이렇게 현장에서 직접 들으셨는데 오늘 좀 성적이 안 좋아서 어떠세요, 소감? 지금 제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저도 이제 헤인즈 선수처럼 네.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 주에는 좀 결과가 좋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구 3세판 시작합니다. 이번 주도 허재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명보 감독, 박지성이라는 히든카드 꺼내들었습니다. 직접 만나서 설득하겠다고까지 했는데요. 가능성 있을까요? 네, 역시 가장 중요한 건 박지성 선수 본인의 의사겠죠. 역시 홍명보 감독도 본인의 의사를 들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홍명보 감독도 그렇고 박지성 선수의 아버지 박성종 씨의 얘기도 그렇고 그리고 히딩크 감독이나 새로운 신인 코치의 얘기도 그렇고 계속 박지성 선수의 복귀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좀 희망을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전력에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박지성 선수의 복귀 가능성 꽤 높게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무쪼록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FA컵 64강전에서 수완지 시티에게 충격의 패배를 당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내일 새벽에 소력전을 나선다고요? 네, 지난 6일이었죠. FA컵 64강전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충격패였는데요. 경기가 열린 곳이 홈구장인 올드 트래포드였기 때문에 충격은 2배가 됐습니다. 2014년 들어서 3번의 경기를 치렀는데 정말 동네 북입니다. 토트넘과의 정규리그 경기, 그리고 수완지와의 FA컵, 썬덜랜드와의 캐피탈 원컵 경기를 모두 1대2로 내줬습니다. 근래에 보기 드문 최악의 시즌인데요. 이미 리그 순위는 7위까지 추락했습니다. 모예스 감독의 지휘력에 많은 의문이 생기는데 비단 감독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팀 스쿼드가 너무 노쇠화했습니다. 팀 퍼디난드와 비디치, 에브라까지 수비진이 모두 예전 같지가 않고 중원에는 40을 넘긴 딕스가 아직도 활약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리빌딩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대대적인 선수 보강을 계획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1월 이적 시장에서 메뉴의 행보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수완지 시티에게 메뉴와의 FA컵 64강전 역전승 정말 짜릿한 경험이었습니다. 최근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부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메뉴라는 대어를 제물로 분위기 반전의 계기로 삼겠다는 각오입니다. 20경기를 치렀는데요. 승점 21점으로 13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6경기에서는 3무 3패로 승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강등권 팀들에게 추격을 허용할 수도 있겠는데요. 메뉴와 토트넘 이런 강팀들과 연전이 예정돼 있는 수완지 시티이기 때문에 이 중 한 경기라도 반드시 잡아야겠습니다.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메뉴, 결국 FA컵에서 수완지 시티의 발목을 잡혔지만 2번 실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메뉴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네, 허재원 기자는 메뉴가 이제는 동네 북에서 탈출할 거라는 예상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3인의 프리뷰는 어떻게 봤을까요? 함께 보시죠. 일단 3세판에서는 메뉴가 유리하다는 평이 많습니다. 서력 2번의 실수는 없다, 한 번 더 믿어보자 등
미와도 다시 한번 맨유를 믿어보자는 분위기인데요. 맨유가 실수를 안 하고 안방에서 소력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죠? 네, 최근 주춤하고 있는 팀이죠. 뉴캐슬, 내일 밤 너무 강한 상대 맨시티를 만납니다. 경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뉴캐슬 시즌 초반에 정말 잘 나갔는데 이런 상승세가 갑자기 제동이 걸렸습니다. 최근 3경기를 모두 내줬는데요. 아스널과 웨스트브로미치와의 정규리그 경기를 모두 0대1로 졌고 컵 대회에서도 김보경이 이끄는 카디프시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탑5까지 바라보면서 다음 시즌 유로파리그 출전까지 노렸던 뉴캐슬인데 일단 5위권과의 격차는 다소 벌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뉴캐슬은 작년 한 해 맨시티만 만나면 유독 힘을 못 썼죠. 3번 만났는데 0대2로 한 번, 그리고 0대4로 2번 졌습니다. 한 골도 못 넣고 무려 10골을 내준 건데요. 이번 경기에서는 이 같은 맨시티 트라우마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맨시티는 사상 첫 쿼드러플에 도전할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프리미어리그와 챔피언스리그, FA컵과 리그컵까지 4개의 우승컵에 모두 도전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바르셀로나와 16강에서 만나는 챔피언스리그를 제외하고는 당장에 우승권이 가시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최근의 기세를 감안하면 헛된 꿈이 결코 아니겠습니다. 2008년 이후에 지속적인 투자가 이제 제대로 효과를 보고 있는 건데요. 수비와 공격 모두 조직력이 역대 최강이라는 평가입니다. 모든 포지션에서 더블 스쿼드를 갖추면서 빡빡한 일정에도 그리 문제없는 경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데미첼리스와 실바가 복귀전을 이미 치렀고 요베티치와 리차드 그리고 아구에로 등 부상병들도 모두 돌아올 예정입니다. 지금의 전력도 강한데 더욱 탄탄해지는 맨시티의 남은 시즌이 기대가 됩니다. 최근 리그 경기에서 5번을 내리 이긴 맨시티입니다. 뉴캐슬도 무난히 꺾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이 정도면 천하무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맨시티의 상승세 이번에도 이어질까요? 3세판으로 예측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명불허전이 따로 없습니다. 맨시티가 공 3개 이상씩을 받으면서 이길 거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허재원 남장현 기자, 맨시티의 선두 싸움과 닭공을 응원했고요. 우승환 기자, 4연패가 유력하다며 뉴캐슬의 불안한 미래를 예측해 주셨네요. 네, 이번에는 내일 새벽에 열리는 프리메라 리가의 빅매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만납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의 맞대결인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올 시즌 정말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16승 1무 1패, 승점 49점으로 바르셀로나와 동률을 이루고 있습니다. 골득실에서 뒤지면서 2위지만 골득실 역시 득점이 실점보다 무려 36개가 많습니다. 특히 18경기에서 11골만 내준 수비진은 리그 최저 실점에 철벽 수비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지역 라이벌 레알 마드리드마저도 승점 5점 차로 따돌리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디에고 코스타와 다비드 비아, 투톱, 정말 리그 최강 라인업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여기에 라울 가르시아와 코케, 티아고까지 포진한 미드필드도 빈틈을 찾기가 힘듭니다. 바르셀로나를 상대로도 올 시즌 초반 슈퍼컵에서 맞붙어서 2경기 연속 무승부를 기록했는데요. 이번에도 자신감 넘치는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강팀 바르셀로나에게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결코 만만치 않는 상대입니다. 객관적인 전력만으로도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인데요. 바르셀로나로서는 천군만마가 가세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자신감이 넘칩니다. 부상으로 결정했던 메시가 지난 헤타페와의 구강컵 8강전에 마침내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후반 교체에 투입되자마자 2골을 몰아치면서 4대0 대승을 이끌었는데요. 역시 메시라는 찬사가 아깝지 않은 경기였습니다. 두 팀 모두 빈틈없는 전력을 갖추고 있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오로지 메시만 주목하겠습니다. 메시가 뛰는 바르셀로나가 이길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의 경기, 다른 전문가들은 어떤 의견을 줬을지 함께 보시죠. 역시 메시에 대한 언급이 많습니다. 허재원 기자, 메시의 귀한 이 순간을 기다렸다. 우승환 기자, 메시가 돌아온다 등으로 메시에 대한 강한 믿음 보여주셨는데요. 남장현 기자, 레알 대신 아틀레티코가 대세라며 대세의 흐름에 따라 무승부로 끝이 날 거라는 전망해 주셨습니다. 네, 3일의 프리뷰 3세판 다양한 의견 잘 봤고요. 지난주 예측 결과 계속해서 함께 하시죠. 지난주 잉글랜드 축구는 강팀들의 흑역사였습니다. FA컵에서 뉴캐슬은 카디프시티의 발목을 잡혔고 캐피털 원컵에서는 맨유가 썬더랜드에게 굴욕을 당했습니다. 리그 1위 아스널만이 토트넘을 이겨
기자님들과 팀의 자존심을 사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승패가 뻔한 경기들이었던 것 같은데 결과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측들도 팀 전략상 쉽게 짐작 가능한 경기들이 많았는데요. 만약에 막판 뒤집기가 있다면 어떤 경기 예측을 좀 바꾸고 싶으세요? 네, 저는 그래도 역시 메시의 바르셀로나가 이길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요즘 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를 보면 좀 불안하긴 합니다. 이번에도 바르셀로나까지 넘어설 수 있는 기세가 아닌가 싶어서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주 해외 사이트 예상 결과입니다. 웨스트브롬 대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 0대2로 크리스탈 팰리스가 이겨 예측이 빗나갔습니다. 계속해서 해외 사이트 예상입니다. 함께 보시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카디프 시티 대 웨스트햄의 경기 예상입니다. 대부분의 감독들은 자리가 보장되는 일종의 밀월 기간을 원한다. 카디프 시티는 최근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밀월 기간이 지속될 것인지 지켜보는 일도 흥미로운 일이다. 카디프 시티는 최근 2번의 컵 경기에서 11골을 내주며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웨스트햄을 상대로 좋은 기회를 맞이했다. 웨스트햄은 노팅엄에게 5대0으로 졌고 맨시티에게는 6대0으로 졌다. 카디프가 이 경기에서 이기면 강등권 경쟁 상대인 웨스트햄과의 승점 차이를 6점으로 벌릴 수 있다며 카디프 시티의 승리를 예측했습니다. 풀럼 대 썬더랜드의 경기 예상입니다. 풀럼은 최근 베르바토프의 맹활약에 힘입어 좋은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 경기에서 꼴찌 썬더랜드를 이긴다면 풀럼은 강등권으로부터 많이 벗어날 수 있다. 마틴 요의 후임으로 온 풀럼의 뮬렌스틴 신임 감독은 지금까지 아주 잘하고 있다며 풀럼의 우세를 예상했습니다. 토트넘 대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 예상입니다. 토트넘은 에미레이츠 경기장에서 잇따라 아스널에게 2대0으로 패하며 FA컵에서 탈락했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토트넘은 아직 유로파리그에서는 살아있고 또 컵 대회 탈락이 선수들의 자신감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한 큰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토트넘의 승리를 예측했습니다.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소치올림픽을 앞두고 한국 썰매의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루지는 사상 처음으로 전 종목 소치올림픽 출전권을 확보했고요. 봅슬레이는 아메리카컵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하면서 사실상 올림픽 출전을 확정했습니다. 우리 루지팀 정규 트랙도 없이 한여름 아스팔트 위를 무대 삼아 연습을 한 쾌거라고 하는데요. 썰매의 금빛 질주, 소치에서도 이어지길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선수들 파이팅입니다. 스포츠 시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